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 코믹스입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를 왜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난 프로젝트를 열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주신 작업물들 100% 영구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에피소드를 풀어보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AI를 사용한 만화 그림과 함께 썰을 좀 풀어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폴더 동기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몰라서 일일이 손으로 백업을 했습니다. USB 외장 하드를 정기적으로 작업한 폴더들과 지난 프로젝트들 중 수정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면 일일이 하나씩 대조해가면서 수정한 날짜가 바뀌어 있는 것들은 외장 하드로 다시 옮겨주는 등 굉장히 노가다스럽게 백업을 했었는데요. 출근 직후에 백업 작업을 하거나 퇴근 직전에 백업 작업을 매일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노가다스럽게 백업을 하다 보니 한 번 하는데 1시간 이상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일이 바쁠 때는 빨리 믹스를 보내줘야 하니 출근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마감 날짜 때문에 일을 끝내야 하니 막차 시간 바로 직전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날도 너무 많아서 백업을 매일같이 해주지는 못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하드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심한 것도 있지만 유독 바쁜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쳐내야 하는 작업량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방심과 더불어서 뭔 일이야 있겠어,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한 번에 백업 돌리자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꾸준히 백업을 잘 해오다가 역시 모든 사고는 방심할 때 터진다는 말이 있듯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드가 뻑이 났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크다든지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되던 하드가 그냥 갑자기 안 켜집니다. 제가 백업을 해둔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주 전이었을 겁니다. 즉 약 보름간의 데이터가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데이터 복구 업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하고 긴장감에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아침부터 제가 찾은 데이터 복구 업체 오픈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뻑이 난 하드는 SSD였는데 SSD가 원래 HDD보다 뻑도 잘 나고 데이터 복구도 어려워서 비용도 비싸고 복구가 되더라도 복구 확률이 HDD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SSD에는 절대 데이터를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지식이 미천했죠. 복구 업체들은 다들 광고가 화려해요. 다들 자신감이 있고요. 복구 경험도 많고 복구 확률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온 건데도 하드를 살펴보시더니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복구가 아니더라도 2주간의 일부 데이터만이라도 못 살리냐고 눈물의 하소연을 해도 완전히 죽어서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육체 상태인데 정신적 데미지까지 입혀지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데이터 복구 업체 한 곳을 더 들려보게 되는데요. 사실 업체가 달라도 어쨌든 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에서 아예 죽었다고 하는 게 다른 업체에서는 살았다고 할 확률은 0%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었기에 멘탈이 나가서 앉아있는 제게 지나가는 행인분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며 추천해준 업체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 하드를 살펴보시더니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0%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100%라고 확신하셨다가 만에 하나 유실되는 파일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멘탈이 나가 있는 저에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갔고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데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만 주세요 하는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비용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6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드디어 푹 쓰러져서 잠을 잘 수 있었고요. 다음 날이었나 그 다음 날에 완전히 복구된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업체마다 이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이 신기했고요. 약간의 실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100%와 0%라니 여러분들도 절대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체에 어쨌든 저는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후에 아는 프로듀서가 하드가 뻑이 났다고 연락 왔을 때 여기를 추천해줬는데 역시 복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데이터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여기저기 계속 추천해주고 싶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백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 백업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SD에는 자료를 보관하는 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작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가 HDD에 있으면 작업이 엄청 느리고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는 SSD에 두고 하루에 한 번씩 HDD로 동기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Free File Sync입니다. 폴더를 지정해주고 동기화 설정에서 미러를 선택해주면 SSD 폴더에서 생긴 변동사항을 HDD에 있는 동기화 폴더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SSD의 빠른 작업 속도와 뻑이 나더라도 부활 가능성이 높은 HDD의 장점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불안하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세 군데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없는 데이터나 다름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저는 원래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다가 현재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 중인데요. 성능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I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미나이와 함께 사용하는 구글 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거의 보너스 수준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HDD에 있는 백업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로 하루에 한 번씩 동기화를 눌러 백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군데의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동기화 기능을 항시 켜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실시간으로 계속 파일을 복사하기 때문에 작업 간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익스포트나 바운스 시 계속 새로운 파일이 업데이트되었다고 인식하므로 오류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서 파일이 이동하는 경우, 예를 들면 동기화하는 폴더가 D 드라이브에 하나, E 드라이브에 하나, 두 개라고 쳤을 때 E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에 있는 프로젝트를 D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로 이동시키는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는 이동이 아닌 E 드라이브에서 삭제, D 드라이브의 새로운 업로드로 인식하게 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꼬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폴더는 여러 드라이브에 흩어져 있는 게 좋지 않고 SSD는 HDD로 프리 파일 싱크로 동기화, HDD는 구글 드라이브로 동기화, 이렇게 직렬로 경로를 짜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퇴근 직전이나 출근 직후에 동기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일이 직접 확인하면서 해서 1시간 걸릴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은 매일 하면 하루에 5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SSD는 작업용이므로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SSD에 있는 작업 프로젝트는 작업이 완전 끝나고 앨범까지 발매가 된 뒤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다시 열어볼 일이 많지 않아지므로 SSD 폴더에서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HDD 내에서도 미러링 폴더에서 지난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폴더로 이동시키게 되죠. 이때 세션별로 압축 파일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차지하는 용량이 매우 줄어들고 세션별로 열어볼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세션만 압축을 해제해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하시면 저는 1000곡이 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아직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2TB도 다 못 썼습니다. 그럼 지난 프로젝트들은 HDD와 구글 드라이브 두 군데에만 존재하게 되니 세 군데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칙에 위배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외장하드로 프리 파일 싱크를 이용해서 동기화합니다. HDD에서 외장하드로 동기화하는 건 매일 할 필요는 없고 큰 프로젝트가 하나가 끝나서 SSD에서 삭제하게 되는 시점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세 군데에 해야 할까, 두 군데에만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최악의 경우 구글 서버가 천재지면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되었는데 하필 그때 제 컴퓨터 하드가 뻑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뻑이 나지 않는 다른 하드나 외장 하드에 백업을 해둔 것들이 천만다행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확률이 낮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벅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귀찮음으로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